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셨죠? 예, 오후 4시경에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예. 당면 과제가 많아요. 일단 귀국 귀내에서 지진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곧바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예. 만약에 이게 여진이 없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대처할 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건 뭐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또 이제 아주 단기적인 과제에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여부. 아마 임명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갈 것 같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거취 문제. 검찰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 참 골치 아프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단기 과제고, 그 다음이 이제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이런 게 있겠죠. 예. 연말까지 일이 쭉 많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그때 약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네. 이번 동남아 순방 평가해 본다면요. 예, 순방이 7박 8일인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부터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큰 이제 외교적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어느 정부든 간에 오른쪽 왼쪽에서 다른 각도로 공격 당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박하게 평가하는 쪽에서 볼 때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무난했다. 좀 이제 짜게 보는 쪽에서 그렇고 네. 후한 쪽에서는 뭐 완전 이 정도면 합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국면 종결로 이어졌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사드와 관련된 산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시쳇말로 케미가 나쁘지 않았다. 네. 뭐 나쁘지 않은 거에 떠나서 이제 괜찮았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의 준비하고 배려를 한 게 우리 많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매우 긴장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안 했죠. 이 정도면 양반이네. 네. 뭐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당장은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째 도발이 없죠? 그렇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사실은 북한은 제일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예, 뭐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아니면은 뭐 한 내일 모레 이 정도인데 예.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괜찮았거든요. 예. 아시아에서 위상과 평가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더라. 네.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그랬고 또 본인은 이제 실리는 실리대로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많이 챙겼죠. 한중 일에서 다 챙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긴 하지만은 아시아 순방에서 했던 이야기랑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긴장해서 좀 더 봐야 네.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동남아 순방을 좀 평가한다면. 자, 대아세안 외교의 위상을 4강 수준으로 높이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립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이제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국은 거기 가담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뭐 이렇게 동의한다 했다 안 한다는 쪽으로 예.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건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 중국 구도하고 달리 전략적 접근을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동남아 순방 자체는 부담이 덜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보도도 보면은 한류 열풍, 뭐 김정숙 여사의 유쾌한 면, 뭐 이런 소프트한 보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걸 방증하는 거죠. 뭐 종합해 보자면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한 주 네. 괜찮았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과제는 많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딱 짚어볼 게 있는 게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정상외교 공백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도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외교 위크를 통해가지고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세계에다가 이제 알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정상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택시 운전사 옷을 입으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팔색조 같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표현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팔색조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에요. 뭐를 딱 입어도 그냥 한 30년 그 일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치권 최고의 문빠의 저요? 표현답습니다. 문상문빠.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사실만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근데, 그런데 예. 정말 외교를 솔직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외교라는 게 사실 전문 분야일 수 없다. 결국엔 태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공들여서 연애랑 똑같아요. 외교 관계라는 게 연애랑 똑같아요. 맞아요. 정치도 연애랑 똑같고요. 유권자에게 표 받는 거 연애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그런 태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외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제 뭐 이건 뭐 정밀 분석할 건 사실 없고요.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같은 것들이 물론 중국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한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풀고 뭐 김정숙 여사도 그게 이제 조금 더 내조 비슷하게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이란 말이 편이 좀 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협약 무드가 딱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중국 여행객 받고 있고 그쪽에 한류 스타들 들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문재인 사드 해법 있다더니 뭐 하는 거자 국내 언론이 얼마나 흔들었는지. 근데 지금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한중의 해빙 무드가 한미 관계를 그 문제 되게 하면서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는 더 결속됐고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단단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영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거였어요. 시진핑도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 아베만 약간 좀 패싱하는 그런 느낌. 아베는 패싱해야죠. 그거는 의도한 거라고 보시죠. 네, 저는 그건 의도라기보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도새우 같은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당연히 지금 한미일 동맹이 이게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와 독도새우로 트럼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우리의 위협이지만 당장의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영토를 위협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수 할머니 그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36년 일제 침탈을 받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고 저는 계산되고 의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우연치 않게 그럴 리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분이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감히 이제 광해군의 균형 외교부터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것이 문재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원석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원석같이 했다면 이분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놀랍게 네. 보고 있거든요. 놀랍게 네. 보고 있는 게 어떤 한 인간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철학이에요, 철학. 외교에 대한 철학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대할 때의 문제도 이런 건데 일방적으로 미국 편만 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외교가 한국에 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대표가 하기 나름으로는 트럼프도 와서 문재인 패싱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랄까 시진핑도 트럼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위기 만드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이런 태도부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수 언론입니다. 근데 저는 참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 없다고 말하는 상황. 얼마나 언론이 코리아 패싱 한다고 난리를 쳤으면 트럼프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다. 이것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옹호해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는 어떤 신뢰관계를 좀 쌓았다라고 보거든요.
줄 건 주고. 그러니까 뭘 주면은 꼭 준 거 갖고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요. 시진핑과의 관계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국도 북핵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하는 중간에 미국에 무슨 발표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경제 제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북한을 이런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최소한 뭐 비핵화로 가는 어떤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네. 만들어 놓은 걸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적폐도 적폐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인데 지금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잘하실 겁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차분하게 잘하실 거다. 그 사이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하냐 왜 표현이 애매모호하냐 모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풀어내요. 그러니까 외교는 모호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걸 방증하는 거죠. 뭐 종합해 보자면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한 주 네. 괜찮았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과제는 예.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딱 짚어볼 게 있는 게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정상 외교 공백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도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예. 세계 10위권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외교 위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세계에다가 이제 예. 알렸다 이런 의미가 한국 있겠습니다. 외교의 정상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은 외교관이었을까요? 아, 그분이요. 선거 때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옷을 입어보면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택시 운전사 옷을 입으면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당장은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째 도발이 없죠? 그렇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사실은 북한은 제일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예, 뭐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아니면은 뭐 한 내일 모레 이 정도인데 예.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괜찮았거든요. 예. 아시아에서 위상과 평가도 전반적으로 높았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더라. 네.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그랬고 또 본인은 이제 실리는 실리대로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많이 챙겼죠. 한중 일에서 다 챙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긴 하지만은 아시아 순방에서 했던 이야기랑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 한때부터 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큰 이제 외교적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어느 정부든 간에 오른쪽 왼쪽에서 다른 각도로 공격당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박하게 평가하는 쪽에서 볼 때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무난했다. 좀 이제 짜게 보는 쪽에서 그렇고 네. 후한 쪽에서는 뭐 완전히 이 정도면 합격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좀 괜찮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국면 종결로 이어졌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사드와 관련된 산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시쳇말로 케미가 나쁘지 않았다. 네. 뭐 나쁘지 않은 거에 떠나서 이제 괜찮았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의 준비하고 배려를 한 게 우리 많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매우 긴장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안 했죠. 이 정도면 양반이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셨죠? 예, 오후 4시경에 이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예. 당면 과제가 많아요. 일단 귀국 귀내에서 지진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곧바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예. 예. 만약에 이게 여진이 없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대처할 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건 뭐 모르는 일이지 모르죠. 않습니까? 예. 그게 있고 또 이제 아주 단기적인 과제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여부. 아마 임명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갈 것 같죠. 예. 전병헌 정무수석
거취 문제. 아, 그 검찰이 문제 참- 부른다는 그 거잖아요. 문제 참 골치 아프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단기 과제고, 그 다음이 이제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이런 게 있겠죠. 예. 연말까지 일이 쭉 많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이제 평창 올림픽 시즌이 되니까 그때 약간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네. 이번 동남아 순방 평가해 본다면요. 예, 순방이 7박 8일인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긴장해서 좀 더 봐야 네. 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고 동남아 순방을 좀 평가한다면. 자, 대아세안 외교의 위상을 4강 수준으로 높이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립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이제 강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두고 말이 엇갈렸잖아요. 한국은 거기 가담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뭐 이렇게 동의한다 했다 안 한다 예. 쪽으로 예.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하고 관계를 더 강화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건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 중국 구도하고 달리 전략적 접근을 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 네. 예.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동남아 순방 자체는 부담이 덜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보도도 보면은 한류 열풍, 뭐 김정숙 여사의 유쾌한 면, 뭐 이런 소프트한 보도들이 꽤